2026년 1월 10일 토요일, 아는 만큼 보이는 당신의 세상을 넓혀줄 이야기. 오늘 새벽에 가장 주목해야 할 소식들을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경제부터 사회, 문화까지 중요한 변곡점이 될 만한 소식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정부의 대규모 부양책부터 우리 사회의 미래를 생각하게 하는 좀 서늘한 경고까지 그 이면을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첫 소식은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는 정부의 아주 야심찬 계획입니다. 서학개미의 발길을 국내로 돌리기 위한 강력한 3종 세트를 내놨어요. 네, 핵심은 생산적 금융 ISA랑 국민 참여형 펀드, 이 두 가지입니다. 네, 특히 청년층에게는 저축만 해도 큰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요. 펀드 손실이 나면 20%까지 나라에서 보전해준다는 건데 이건 정말 파격적이죠. 20% 손실 보전이라니, 와, 귀가 솔깃해지는데요? 근데 이런 혜택에 혹해서 바로 뛰어들기 전에 아마 다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단점이 뭐죠?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요. 정확한 지적이세요. 가장 큰 조건은 이 모든 혜택이 오직 국내 주식하고 국내 펀드에만 적용된다는 점이거든요. 아, 해외 자산은 안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ETF 같은 해외 자산에 투자하면 이 혜택은 전혀 받을 수가 없어요. 혜택이 큰 만큼 제약도 명확하니까 본인 투자 성향을 잘 따져봐야겠죠. 결국 기회비용이네요. 이런 부양책에 더해서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2%로 올리고 무려 1,500조 원의 자금을 투입한다고 해요. 이건 경제 engine 다시 뜨겁게 달구겠다는 거의 선전포고 같은데요. 맞습니다. 단기 부양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려되는 지점은 역시 K자형 성장입니다. K자형 성장이요? 네, 이 막대한 자금이 첨단 산업이나 대기업을 넘어서 과연 서민 경제까지 그 온기를 전달할 수 있느냐? 이게 이번 정책 성공의 진짜 열쇠가 될 겁니다. 분위기를 좀 바꿔서 조금 섬뜩한 소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일론 머스크가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두고 북한이 침공할 필요도 없이 그냥 걸어 들어오면 된다, 이런 극단적인 경고를 했어요. 표현이 정말 충격적인데 사실 제3자의 눈에 비친 한국의 미래가 그만큼 절망적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성인용 기저귀 판매량이 아기용을 추월했다는 지적은 정말 뼈아프고요. 그러네요. 인구 면제가 이제는 그냥 복지 문제가 아니라 국가 생존과 직결된 안보 위협이 됐다는 걸 인정해야 할 때입니다. 내부적으로도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대학 입시에서 학폭 감점제가 진짜로 당락을 가르고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번에 부산 지역 대학 수시 결과를 보니까 학폭 이력이 있는 지원자의 약 80%가 불합격했어요. 80%나요? 와, 네, 특히 부산대 같은 국립대는 아예 전원 탈락시켰다고 합니다. 와, 공부만 잘하면 된다는 말이 이제 정말 옛말이 됐네요. 그렇죠. 학창 시절의 잘못이 사회로 나가는 첫 관문을 막는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장인 셈이죠. 인성교육의 가치를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한편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주식시장의 초고수들은 어디로 움직였을까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를 팔고 바이오 기업 보로노이나 하나오션 같은 방산주로 사들였다고 해요. 이게 바로 시장의 스마트머니가 뉴스와 일정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네, 다음 주에 있을 바이오 행사라던가 미국의 국방 예산 확대 같은 확실한 호재가 있는 곳으로 자금이 아주 빠르게 이동하는 모습이죠. 마지막으로 좀 흥미로운 물학의 소식입니다. 연말 연예대상에서 유재석 씨가 생화 대신 레고 꽃다발을 받은 걸 두고 좀 논란이 있었어요. 네, 한국화훼협회에서 화훼 농가에 상처를 줬다면서 강한 유감을 표했죠. 방송사 입장에서는 신선한 연출이었을 텐데요. 그렇죠. 하지만 연말 대목을 기대했던 화훼 농가 입장에서는 이게 생계가 걸린 문제였던 거거든요. 새로운 문화적인 시도와 기존 산업의 이해관계가 어떻게 충돌하는지를 딱 보여주는 사건 같아요. 자, 오늘 소식들을 종합해보니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경제를 살리려는 거대한 움직임 속에서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근본적인 경고음도 함께 들려오고 있네요. 네, 정부는 국내 투자를 강력하게 유도하고 있는데 정작 외부에서는 한국의 미래 자체를 비관적으로 보고 있고요. 또 사회 내부적으로는 과거의 잘못을 더 엄격하게 평가하는 기준으로 바뀌고 있고 뭐랄까 모든 분야에서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놓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들을 들으신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정부가 파격적인 혜택을 주면서 국내에 투자하라고 손짓하는 지금, 당신의 소중한 자원과 시간을 어디에 투자하시겠습니까?
내부의 성장을 믿고 동참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외부의 경고를 듣고 새로운 기회를 찾아 나서시겠습니까?